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 그리고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리스닝 강의를 하고 있는 한승태입니다. 드디어 신토익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응시하신 많은 수험자 여러분들께 설레임과 긴장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토익 분석 특강이란 제목으로 과연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우린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를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된 시험이다 보니까 기준치를 잡아주는 시험이 없어서 이 시험의 난이도가 정확하게 어땠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의 시험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는 중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이 시험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번에 시험 봤던 게 딱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4가 조금 평이하게 느껴지셨다면 Part 2와 Part 3는 기존의 시험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높게 느껴져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파트별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Part 1입니다. 기존에 10개의 문제로 구성되었던 Part 1은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그 문제수가 4문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토익에서는 문제수가 6문제로 줄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들은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예상했던 것들은 10문제가 6문제로 줄으면 설마 난이도 높은 것들 4개 빼고 쉬운 거 6개만 내겠지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10문제를 6문제로 줄이겠다는 얘기는 너무 평이한 난이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문제 4개를 버리고 난이도 높은 것들로 딱 6개를 구성해서 내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결과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문제수는 6개로 줄었지만 난이도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난이도 문제 있는 문제들도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요.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하고 익스프레션스를 가지고 정리를 하신다면 Part 1은 무난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해커스 프랙티스, 해커스 테스트, 그리고 Part 테스트,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익스프레션스를 가지고 정리하신다면 거의 토익 시험, 정기 토익에 나오는 Part 1에 잡아낼 수 있는 표현들은 거의 다 걸리게 되어 있어서 몇 가지 표현만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이번 달에 등장했었던 거와 유사한 표현들,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한 번만 보고 가시죠. 4가지만 보겠습니다. 교재 파트 1은 코스 1과 코스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 1, 코스 2 중에 코스 1의 그 첫 번째 작은 챕터에 있는 example에 있는 19번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표현이겠지만 beholding이라는 표현입니다. The woman is holding a tool 하고 나와 있으면 여자가 그 연장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물건 등을 들고 있거나 잡고 있는 사진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 동사 표현이지요. beholding 한다는 거. 그러니까 꼭 이 문장이 정기토익에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The woman is holding a tool 이라는 문장이 파생이 되게 되면 여자분이 손에 책 한 권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꼭 쥐고 있지 않아도 손 위에 이렇게 탁 걸쳐놓고 있으면 a woman is holding a book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핸드백을 이렇게 들고 있는 여성분이 나왔다면 핸드백을 그냥 손에 쥐고 있는 사진이 나왔다면 a woman is holding a handbag 뭐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뭘 잡으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이미 잡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beholding. loading이라는 동사도 잘 나옵니다. be loading 또는 unloading 한다. 뭐 싣고 있는 중이다. 뭐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장을 잔뜩 본 것 같은 여자분이 그 식료품을 자기 차 트렁크 같은 곳에 넣고 있는 사진이라면 A woman is loading groceries into the car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식료품들을 차 안에 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집에 다 도착하면 unloading 하겠죠. 식료품들을 차에서 꺼내고 있는 중이다. 또는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다양한 표현들이 또 나오겠죠. 누가 봐도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 같은데 그 mover들이 가구를 트럭에다가 싣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Some movers are loading furniture into the truck 하고 나와 있으면서 정답 표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 패턴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들을 연습을 좀 해 나가시는 겁니다. 2개만 더 볼까요? have been mounted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쓰여지는 표현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뭐 보험회사 같은 곳에 갔더니 각 보험 설계사들이 그동안 이번 달에 판매한 실적들이 이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다면 Some graphs have been mounted on the wall 하고 나오면서 그래프들이 벽에 붙여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겠죠. 그럼 사진들이 벽에 붙여져 있는 표현들도 쉽게 예상이 되겠죠. 누가 봐도 벽에 사진들이 걸려져 있다면 딱 고정이 되어 있다면 Some pictures have been mounted on the wall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이런 전화기도 보셨죠?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인터폰 같은 전화기도 보셨죠? 그럼 a telephone has been mounted on the wall
하고 나와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벽에 뭐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 장식 같은 것들이 decoration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면 some decoration have been mounted on the wall 하면서 정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은 교재 expression스에 전부 다 싹 걸려 있으니까 하나 더 보시죠. 멈춰져 있다는 표현도 잘 아시죠? The traffic stop and light 하고 나와 있으면 신호등에 차량들이 정지가 되어 있다. 그럼 뭐 지하철이 지하철역에 서 있거나 아니면 기차가 플랫폼에 서 있거나 이런 표현에서도 얼마든지 변형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재에 무려 500개가 넘는 expressions가 있습니다. 하이커스 교재 파트 1에 해당되는 파트에 보시면 expressions 쭉 상황별로 뭐 1인 사진, 2인 사진, 뭐 사물만 등장한 사진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 경험상 교재에 나와 있는 이 expression 중에 정기토익에서는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표현을 아직까지는 거의 보지를 못해서 표현만 조금씩 파생이 되고 변형이 될 뿐이지 기본 틀은 완벽하게 다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은 교재에 나와 있는 하이커스 프랙티스, 테스트 그리고 파트 테스트와 함께 덧붙여서 expressions까지 같이 정리를 해나가신다면 정확하게 원은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로 갑니다. 파트 2는 기존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0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항수가 5문제가 줄어서 25개의 문제로 신토익의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파트 2는 예상했던 대로 그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도 파트 2는 4개의 파트 중에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보고 돌아와서 와 이번 달은 파트 2가 쉽게 나왔다. 파트 2 완전 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어느 달에 시험을 봐도 파트 2 난이도가 제일 높다. 그리고 오답 개수를 내봐도 파트 2에서 오답 개수가 제일 많다. 이게 절대적인 순발력을 요하는 파트라서 파트 2가 어려운데 그 문제수가 반으로 줄으면서 오히려 체감되는 난이도는 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신토익 이전에 30개의 문제가 구성이 될 때 문제의 구성비 자체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이 평균 한 13문제 정도. 물론 30개의 문제 중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된 달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치 평균은 30개의 문제 중에서 의문사 의문문 13개 그리고 일반 의문문 알고 계시죠? 비동사나 조동사로 시작하는 퀘스천들이 한 6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11개를 평서문을 포함한 기타 의문문들 뭐 선택 의문문이나 부가 의문문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11문제를 잡아갔는데 뚜껑이 딱 열리고 보니까 문제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의문사 의문문이 13개였던 게 딱 10개로 그리고 일반 의문문과 기타 의문문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가 하나씩만 줄어서 일반적으로 의문사 의문문이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의문사 의문문이 난이도가 조금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일반 의문문이나 기타 의문문에서 오답이 나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의문사 의문문의 개수가 줄고 그리고 일반 의문문과 기타 의문문은 그 차이가 고작 하나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쉬운 문제 5개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눈에 띄는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이 나오는 개수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나 구어체 표현들이 정답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살짝 더 많아진 게 아닌가. 두 번째는 대화의 상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답 2개 중에 혼돈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정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로 신토익에서 조금씩 더 보이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죠.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라 간접적인 응답 또는 우회적인 또는 구어체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건 어쩜 이런 걸 겁니다. 질문에 나와 있는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체육관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아니면 꼭 체육관을 안 가더라도 얼마나 자주 운동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기존에 아주 전형적인 답변들이 있죠. 질문이 How often으로 시작하는데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럼 답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자주 하네요. Once a month 하고 다든지 아니면 매 2주마다 한 번씩은 합니다. Every 2 weeks 이런 게 나와주면 딱 들으면서 그렇지 하고 딱딱 떨어지는 흔히 얘기하는 아주 짜여져 있는 질문과 짜여져 있는 답변인데 이게 신토익으로 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질문은 그대로 있는데 How often do you exercise? 하고 묻고 있는데 답으로 나와 있는 게 I haven't had time to do lately. I haven't had time to do. 그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Lately. 최근에는 그럴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럼 진짜 의미는 요즘엔 바빠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돌려가는 형태의 간접적인 답변이 정기토익에 조금씩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대화의 전체적인 틀이 한번 잘 잡히셔야겠죠. 자, 이거는요. 대화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답 둘 중에 고민이 되거나 정답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저쪽에 나이프가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뭐 스테이크라도 좀 먹는데
제가 뭐 스테이크를 뭐 자주 먹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스테이크라도 먹는데 나이프가 저쪽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ould you pass me the knife, please? 그 나이프 좀 저한테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기가 이렇게 두 개 나와요. Could you pass me the knife, please? 하고 나와 있는데 A, sure, I have it. B, yes, here it is.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둘 다 정답을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이게 뭐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sure 같은 데 낚일 수도 있는 거죠. Could you pass me the knife, please? Sure,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실제로 정답은 yes, here it is. 혹시 영국식으로 나왔다면 yes, here it is 하고 나오면서 정답이 되겠죠. 이거 지금 A가 정답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the knife라고 정관사 the를 붙여서 저쪽에 있는 나이프를 딱 가리키며 Could you pass me the knife, please? 하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물론이죠. 전해드리죠. I have it. 난 나이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대화가 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yes, 알겠습니다. Here it is. 그걸 짚고 건네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혹시 나이프가 여러 개였다면 Here they are. 이런 형태로 정답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규토익 파트 2에서 오답률을 조금 높일 겁니다.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돼요. 야, 그 책 좀 놔줘. 알았어. 나 책 있어. 대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야, 거기 있는 책 좀 나한테 좀 줄래? 알았어. 난 책 가지고 있다. 여기 있어 하고 건네주는 이러한 형태로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는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질문이 정확하게 잡혀도 이게 간접적인 우회적인 답안이라면 보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가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오답이 나왔던 게 있으면 질문만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과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정답 표현까지 두 개 짝으로 암기해 나가시면 확실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지. 이걸 틀렸습니다. 사실 질문이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닌데 이걸 순간적으로 듣고 의미가 잘 안 잡혔어요. I hadn't had time to do lately. 이게 잘 안 잡혔다면 그 노트에다가 진짜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표현 두 개를 먼저 적으시는 거죠. 내가 틀린 질문도 써놓고 그리고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걸 왜 못 알아들었지? 적어놓으시고 그 밑에는 우리말 표현 두 개를 적어놓으신 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보면서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암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다른 종이로 이렇게 덮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덮인 종이가 밑에서부터 위로 살짝 올라오게 같이 되고 계신 거죠? 여기 노트를 적어놨는데 그 노트에 적힌 걸 다른 종이로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면 큰일이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면 영문 표현이 먼저 보일 테니까 이걸 밑에서부터 위로 살짝 올리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올리세요. 그래서 영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과 정답의 우리말 표현을 딱 보고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맞다. 이거 지난주에 틀렸던 거지. 최근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럼 요새 운동 못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면 이게 두 개가 다 내 입에서 How often do you exercise? 그리고 답을 보고 나서 뭐였더라? I haven't had time to do lately. 맞나? 하고 쓱 올려봤을 때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그게 하나씩 리뷰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게 내 입에 안 나오면 뭐였지? 최근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파트 2는 꼭 오답이 나온 것. 특히나 보기에 우회적인 답안이 의미가 잘 오지 않아서 오답이 나왔던 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짝으로 묶어가면서 암기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파트 2의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한 힘이 확실히 좀 생길 겁니다. 물론 꼭 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누적해가면서 정리를 좀 해나가시는 거죠. 파트 2는 그렇게 하시죠. 파트 1은 교재에 나와 있는 expressions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파트 2는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이 나왔던 것 특히나 정답 표현이 좀 어렵게 나왔던 것들이 있으면 짝으로 암기해 나가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파트 3로 갑니다. 이번 달에도 2, 3가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 3는 기존에 10개의 대화문에 30개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토기로 바뀌면서 이제 대화 수가 13개로 올라가면서 문제 수도 39개로 더 많아졌죠.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 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는 역시 파트 3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대화문만 3개가 늘어났으면 또 고민이 없을 텐데 이 대화문이 3개가 늘어나면서 대화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 2명의 화자의 대화로만 이루어진 파트 3였다면 이제 신토익에서는 3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대화들 그리고 추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까지 굉장히 글로만 봐도 다양한 형태들로 파트 3의 13개의 대화문이 구성이 됩니다. 신토기 전에 전부가 10개가 2명의 화자였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2명 화자의 대화가 6개 그대로 살아있고요. 개수가 4개 줄었죠.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보시는 것처럼 3인 이상 3명의 대화 그리고 추론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시각자료 문제까지 해서 3개, 2개, 2개 해서 7개를 구성하고 기존의 거 6개까지 합해서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2명의 화자의 대화가 10개였는데 그게 6개로 줄었으면 틀은 그대로 6개는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약간 착각이신 게 2명의 대화가
패턴이 거의 일정했죠. 남자가 먼저 얘기하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여자가 먼저 얘기하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러면서 대화가 끝났던 것이 이제 조금 더 패턴이 다양해져서 두 명의 화자의 대화이지만 그 대화의 반복되는 횟수가 조금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남자가 먼저 시작했는데 남녀 끝날 줄 알았더니 남자가 한 번 더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6번 또는 그 이상의 대화가 주고받아서 최대 8번까지 이번 달에는 6번까지 주고받는 대화가 최대로 나왔지만 실제로 7번, 8번 이상 8번까지도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명의 대화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인 대화도 한번 보시죠. 3명의 대화는 패턴을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문제를 읽음으로써 3명의 대화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와 문제를 아무리 정확하게 읽어놨지만 이게 3명의 화자의 대화라는 걸 잡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거 먼저 보시죠. 문제 3개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나. 팔줄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나. 두 번째 문제를 봤습니다. 무슨 문제를 여자가 언급하나.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눈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남자가 단수의 형태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이건 3인 대화구나. 그럼 들어보나마나 남자 둘하고 여자 하나 셋이서 대화하겠구나 하는 걸 미리 잡아놓고 듣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 듣다 보니까 3명이네 이런 거보다 이건 무조건 3인 대화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유사한 질문 2개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티가 딱 나죠. 문제 셋 중에 하나를 읽었는데 남자들이 여자에게 뭘 하라고 제안하나. 그럼 이 남자 둘이 여자에게 이거 해. 이거 하라니까. 그래.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대화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도 한번 보시죠. 무슨 해결책을 그 여자들이 제안하나 라고 나와 있는 무슨 솔루션을 여자들이 제안하나. 여자들이. 이거 문제 없으시겠죠? 읽을 때. 쓱 읽어나가다 보니까 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질문에 the woman이 나와 있는데 이건 발음 자체가 the women 이렇게 나와 있어서 눈으로 볼 때도 일단 차이가 나고 남자 하나냐 남자 둘이냐 이걸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3인 대화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분명한 건 여자 둘에 남자 하나가 나왔다면 이게 실제로 풀어나가는 사람 입장에선 3인 대화다. 그럼 오히려 많이 접한 대화가 아니라서 긴장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문제를 더 풀어나가다 보면 여자가 둘이 나오고 남자가 하나 나와도 결국 내가 들어야 될 땐 이 여자 대 남자로 받아들이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혹시라도 남자들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남자 하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남자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 자체가 구성이 안 되겠죠. 이건 더하지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뭘 하라고 제안하나 라는 문제인데 이 남자는 여자한테 이걸 하래요. 근데 다른 남자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구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둘이든 여자가 둘이든 그 남자들 결국엔 같은 의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 같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결국 2인 대화나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여자들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겠죠. 이 여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이 여자도 동의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설마 신토에게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 뭐야 이게? What does the Englishman ask American to do? 영국 남자는 미국 남자에게 뭐 할 것을 요청하나? 그럼 들어야 돼. 이거 영국 남자인데? 미국 에이 설마 이런 문제가? 더 웃긴 거 하나 보여드려요? 안 웃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죠? 시험 보러 갔는데 여자 일은 여자 이에게 뭘 하라고 제안하나? 이런 문제가 구성 자체가 될 수가 없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항상 여자가 둘이 나와도 그 여자는 공통된 의견으로 같은 의견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나온다면 들어보나마나 이 남자들은 항상 같은 의견으로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고 항상 같은 거를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편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3인 대화도 나한테는 2인 대화나 다름없다. 결국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조금 더 부담 없이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잘 읽어도 3인 대화라는 게 티도 안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는 스피커들이 어디서 일을 하나.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무엇이 언급되었나. 누군가는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는 뭘 하도록 요청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걸 읽어놓으면 이게 3인 대화가 나올 거라는 걸 감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트로를 딱 들어보면 Question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이렇게 나오는 인트로를 딱 듣고 나서 아 이건 3인 대화구나. 남자 하나 여자 둘 나오겠네 하면서 드러내셔야 되는 거. 이건 티가 좀 안 나는 것도 있죠. 하지만 포인트는 결국 이 대화는 여자 대 남자, 여자들 대 남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추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대화입니다. 질문 패턴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외로는 질문을 구성할 수가 없어서 그 패턴을 한 번만 보고 가죠. 일단 질문에 mean이라는 동사가 들어간 거지요. 남자가 when he says I had no idea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남자가 뭘 의미하면서 I had no idea 라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그 mean이라는 동사가 들어간 문제 하나 그리고 imply가 들어간 문제가 하나 있겠죠. What does the woman imply when she says 여자가 share things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share thing 진짜 뭘 암시한 겁니까? 무슨 의도로 얘기한 겁니까? 이거 하나 그리고 하나 더요. 왜 남자는 just a few things 라고 얘기했나?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아무리 신토익을 보셔도 imply 문제, 추론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바뀌겠죠.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꼭 남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한 거냐, 뭘 암시한 거냐, 아니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냐. 그나마 세 번째 문제는 조금 편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why로 시작되는 퀘스천들, 왜 남자가 just a few things 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다른 질문과도 마찬가지지만 의문사 why로 시작하는 건 복의 형태가 투부정사로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의 길이가 아주 길진 않습니다. 왜 남자는 just a few things라고 얘기했나? 뭐 문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just a few things 몇 가지만요. 그래서 뭐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몇 가지만요. 아니면 요청을 좀 하려고 몇 가지만 좀 요청드릴 게 있는데 아니면 스케줄을 좀 계획하려고 몇 가지만요.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짜볼까요? 그러니까 맥은 다 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추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걸 보고 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건 듣기 문제는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네 개의 보기로 어떻게도 쓰일 수 있는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 네 개가 다 맞아떨어질 수 있는 애들로 보기가 구성이 되지만 그나마 Y로 시작하는 건 이건 사실 문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것처럼 Y로 묶고 있는 것들은 보기가 아무래도 조금 짧게 투부정사로 나오는 것들이 줄을 이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애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남자가 I had no idea 라고 말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한 겁니까? 또는 여자가 share things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뭘 암시한 겁니까? 이런 문제는 보기의 길이가 문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 문제의 보기는 무조건 문장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눈에 확 띄는 건 보기가 너무 길어요. 어차피 세 문제하고 보기 12개를 읽어나갈 때 나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은 매 셋 넘어가면서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세 문제 중에 보기의 길이가 아주 긴 게 하나 박혀 있으면 사실 어려운 건 듣기 전에 문제하고 보기가 미리 안 잡혀서 이러면서 사운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물론 이걸 읽으면서 그 남자가 모른다 그 남자가 모른다를 계속 반복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보기 자체가 길어서 추론 문제의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론 문제라는 건 그 문장의 앞뒤에 있는 단서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만약 남자 입에서 I had no idea 이렇게 나왔으면 그 바로 앞에 또는 그 바로 뒤에 정답의 단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뉘앙스를 잡으려면 그 대화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내려와야 추론 문제를 실수 없이 잡아 나갈 수 있어서 이번 달에 등장했었던 추론 문제들도 모두 다 난이도가 높은 쪽에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자가 share things라고 말했을 때 그게 뭘 암시한 거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보기의 형태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역시 계속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하고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연습 꼭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대화입니다.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만 잡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픽을 같이 보면서 그게 뭐 맵이 될 수도 있고 플로우 플랜이 될 수도 있고 평면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가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문제가 구성이 되다 보면 세 문제 중에 하나는 꼭 시작되는 형태가 look at the graphic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게 매 세 번째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 두 번째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 문제 메뉴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럼 문제를 읽어 나가는 거지요. 전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기 4개를 잡아 놓으시고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겠죠. 남자가 최근에 무엇을 했나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내려가서 그래픽을 봐라. 물론 봐야겠죠. 이거 뭐 써놓나 마나 한 건데 그래픽을 봐라. 어떤 그룹에 남자가 참여할까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은 이 그래픽은 항상 문제 위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문제를 순서대로 읽어나가다가 그래픽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이걸 뭐 내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보기로 내려가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가 잡힐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문제 보기를 먼저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 또는 세 번째 문제 look at the graphic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질문을 잡아놓고 보기는 어차피 여기에와 겹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죠. 만약에 이렇게 깔렸다 그러면 보기가 이렇게 4개밖에 깔릴 수가 없겠죠. 그래픽 문제는 이번 달에 난이도가 뭐 중정도 아니면 어쩌면 중하 정도 이 정도로 잡히는 거라 예상보다는 확실히 듣기가 편안했을 겁니다. 보통 시험 보신 분들이 답이 막 뚝뚝 떨어져서 이게 진짜 정답인가 싶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걸 보기를 4개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픽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프로그램 디자이너 같은 건 보기에 들어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시간 똑같은 시간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4개를 깔 수가 없을 테니까 어떤 그래픽을 봐도 여기에서 문제로 출시할 수 있는 건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보기가 4개가 만들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깔아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 패턴을 보면 2개로 좁혔다가 하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 스케줄인데 저 인터뷰 가야 되는데요. 어느 자리에 지원하셨는데요? 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 지원한 사람인데 그럼 이게 일단 2개 날라가는 거죠. 이런 건 날라가고 그리고 하는 거죠. 오전 오후 2번 있는데 언제 오시겠습니까? 저희 오후가 편한데? 그러면 정답은 그룹 C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모든 패턴이 다 똑같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 패턴 중에 다양하게 연습을 좀 더 하셔야겠지만 패턴 중에 일단 보기를 4개를 깔아놓고 나머지 시각자를 이용해서 반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 중에 나머지 하나를 잡아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저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게 2개로 좁히는 거죠.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요? 참 무슨 직책이세요? 저 프로그램 엔지니어인데요. 그럼 정답은 그룹 B 이렇게 돼가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맵이 나와 있는데 보기에 4개가 깔려 있으면 이 맵을 먼저 분석하고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어디서 열릴까를 보고 나서 이 4개를 보고 그것들을 찾아 놓는 거죠. 그리고 들으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위치를 나타내는 아까 같이 수치나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이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는 애들은 어차피 정답의 단서를 주려면 그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 이벤트가요. 타는 애비뉴길 위에 있는 호텔에서 열립니다. 그럼 그게 호텔이 2개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혹시 이렇게 나오면 그 타는 애비뉴에 있는 그 선라이즈 호텔 맞은편 호텔이에요. 그럼 이 정답이 선라이즈 일리가 없잖아요. 얘기가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한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는데 타는 애비뉴길에 있는 그 선라이즈 호텔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라는데 그럼 이벤트가 열리는 건 아이벌 호텔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 이렇게 주면 어떡하죠? 그 타는 애비뉴길에 있는데 next to the Pandora Theater 이렇게 나와 있어서 Pandora Theater next to 이렇게 잡아놓으면 아니면 Lucky Jazz Club 맞은편입니다. Across from the Lucky Jazz Club 거기에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잡아나가는 거라 일단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라면 유형이겠지만 이 위치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건 그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 뭐 이거 건너편입니다. 이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좀 드러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대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트 3는 앞으로도 난이도가 4개의 파트 중에서 2와 함께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긴 합니다만 잡아나갈 수 있는 건 다양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대화들을 정확하게 잡으시려면 일단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하고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사실 듣다 틀린다기보다는 문제하고 보기가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음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뭘 묻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하면서 사운드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아주 꽤 많이 빈번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가 긴 것들, 시각자료까지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해커스 교재에 보시면요. 이 빈출 상황 아니면 빈출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에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나온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물어본다. 정확하게 문제를 찍어놓고 보기로 내려가서 그 보기 4개를 다시 내 걸로 만들어놓고 질문을 정확하게 찍어놓고 보기를 잡아놓고 이런 힘이 조금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듣기 전에 먼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놓아야만 듣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보기 읽어나가는 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 교재에 나와 있는 빈출 문제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질문을 딱 보면 이 질문의 미닝이 한 번에 우리말로 쭉 올라오는 거죠. 쭉 잡아놓고 보기를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질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 왜 해석이 안 되나 이거? 이거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듣기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꼭 연습하셔서 그래 Part 3, 4는 듣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읽기가 만들어져야 그 만들어진 초석 위에 듣기를 얹어서 쉽게 잡아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꼭 의식하시고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Part 4는 간단히 한번 가시죠. 3하고 연습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토이기 전에 10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신토익으로 하면서 10개는 그대로 유지. 대신 기존의 유형이 딱 반 정도만 유지되고 나머지 5개는 시각자료 문제 그리고 추론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론 문제가 포함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을 때 신경 쓰여야 될 게 있다 그러면 항상 보기가 긴 추론 문제들, 시각자료 함께 봐야 되는 문제들, 이게 파이트리하고 똑같이 듣기 전에 문제 보기가 먼저 잡혀야 되는. 자, 이번 달에 등장했었던 유형만 한번 볼까요? 텔레폰 메시지와 안내방송이 여전히 국권이 1, 2위 자리를 꾹 지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전화 메시지와 안내방송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패턴이었는데 미팅에서 추론한 것들, 발췌한 것이죠. 미팅에서 발췌한 그 excerpt from a meeting 2개, 소개하는 introduction 그리고 news report,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 시각자료와 함께 하는 거겠죠.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expense report. 그러니까 비용 보고서와 이 전화 메시지를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라. 아니면 이 톡과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시각자료 문제들이 3와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나 아니면 안내방송 같이 아주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 지문들은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패시지의 유형들은 내용을 싹 정리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에선 많이 연습하시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크립트를 덮어놓고, 그러니까 내용을 완전히 정리했다는 건 나중에 이 영문 스크립트가 우리말 해석을 통해서 이 지문의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돼서 나중에 이걸 덮어놓고 다시 들을 때 거의 미닝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이렇게 의미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올라오게 되면 와, 잘 들린다,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치워놓고 이 들리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영문을 그대로 따라 말할 수 있는 이 섀도우 영역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파트 4에서는 가장 빠른 실력의 향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트 4는 꾸준히 섀도우 영역 연습을 같이 좀 해주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오답이 나온 것들은 내가 듣다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답이 나온 걸 테니까 스크립트 점검하고 나서 다시 들으면 잘 들리잖아요. 스크립트 싹 점검하고 나서 다시 들으면 아까 이걸 왜 못 들었지 싶을 정도로 잘 들리는데 그게 거의 예외 없이 그 스크립트의 잔상 때문에 이미 내 눈을 통해 들어왔던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잘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리뷰가 된 게 아니니까 힘이 드셔도 파트 4는 지문 덮어놓고 들리는 사운드와 일정한 인터벌을 유지한 채로 따라 말하는 연습, 그 쉐도잉 연습을 꾸준히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수험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수험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는 해커스와 함께 하신다면 최단기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점수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1년간 부동의 1위를 확고히 지켜온 해커스, 1위의 자존심으로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